저는 IT 중견기업이고 그리고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웍트로닉스라는 RPA 제품을 가지고 업무 자동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든 TNS에서 RPA 수행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임성국 상무입니다. 서두에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약간 이제 다른 개념으로 좀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2차례 정도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자신문 행사에 참석해서 발표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일반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리고 뭐 뛰어난 구현 사례, 방법론, 그리고 이게 프로세스 혁신의 도구다.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들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좀 식상하고 또 너무 이제 다들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RPA 시장이 저희가 이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년 전부터 금융권이나 대기업을 위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중견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인 1보시라는 캐치프레이즈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해 보면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도입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도입 이후에 운영 역량이 부족해서 사장이 되고 또 확산은커녕 활용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시다가 저희를 윈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솔루션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축 후 운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많이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고 또 여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여기 목차가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웹 기반으로 또 클라우드 환경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제품을 작년에 전환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들도 초기에 수행S가 굉장히 대규모인 엔터프라이즈급, 즉 전사 수준의 업무를 구현한 이후에 확산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ROI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RPA 도입에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RPA가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즉 표준 업무 모델을 RPA와 결합해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완전히 구현이 끝난 분야는 아니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또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표준 업무 예시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마 여기까지는 발표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섹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RPA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고민하면서 개발이나 운영의 문제, 또 ROI, 오너십, 방법론 등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으로 고객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규모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좀 작은 기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무사, 관세사, 요양병원, 쇼핑몰 이런 데가 될 것인데요. 저희는 좀 법인 사업자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곳들도 상당히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대규모로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RPA에 가장 적합한 업무 유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IT 인프라도 없고 또 IT 지식도 너무 부족해서 RPA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일수록 인력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RPA 활용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인데요. 막상 이곳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확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회사들이 현금 보유량이 있고 또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IT 투자에는 기업의 관행상 인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RPA를 도입할 때 다들 똑같은 고민하실 텐데 대부분 점점 SI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I 방식이다 보니 라이센스와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금액이 또 생각보다 크게 와닿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 이 수행사들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발이 끝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허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만 이런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경우에는
현업 사용자들의 IT 역량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RPA를 교육을 통해서 직접 개발, 운영하려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인데요. 최근에 저희도 일부 사회자님께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도 저희가 윈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니까 비용 걱정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근과 같이 굉장히 민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IT 비용에 굉장히 좀 인색해지는 경향도 있고 또 라이센스나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그리고 전사 확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야심차게 1인 1복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RPA의 방향성을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단순히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과는 조금 다른 사업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기술 구조이니 접근성이나 IT 자산 관리 어려움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웹 환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구조를 바꿨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야심차게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역은 RPA 자체가 아니라 자동화된 업무 자체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도 한데요. 국내 IT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긍정과 부정 두 가지 환경 측면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는 솔루션 편중 경향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국내 기업의 ERP라든가 또 특정 외산 기업의 ERP 그리고 일부 업체들의 그룹웨어 등으로 기관계 시스템들이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커스터마이징 요구가 강해서 같은 솔루션임에도 뭐 CVO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UI 핸들링이 중요한 RPA에 굉장히 난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이제 원격 운영이나 지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이 같이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또 작은 업무 경우에 셀프로 개발 운영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번은 작년에 출시된 것이고 2와 3은 일부는 현실화해서 저희도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야심차게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첫 번째 방향은 기업들이 최소 수정 내지 최소 환경 설정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업무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 사업의 첫 번째 전환 방향성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일회성 구축, 즉 SI 방식을 점점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같은 고민하실 텐데요. RPA 시장이 점점 더 SI 시장과 동일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SI를 탈피하겠다고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또 SI를 하는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RPA 라이센스하고 이 표준화된 업무 자체를 합쳐서 일종의 기간, 또 뭐 월이 될 수도 있고 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과금 체계를 갖춘 RPA 및 업무를 합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전환 방향을 잡고 그런 방향성을 고객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방식을 벗어나서 단순히 원격의 의미가 아니고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 지원하고 고객과 같이 개발하고 또 고객이 셀프로 자동화 업무를 개발하며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솔루션의 개념적인 아키텍처와 뭐 특장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렇게 실제 일종의 에이전트처럼 그 업무를 처리하는 PC에 설치되는 아주 간략한 보드 외에는 전 모듈이 뭐 개발 환경 그리고 전체 관리 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일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OCR이나 챗봇 그리고 NLP 영역까지 웹에서 작동하도록 MSA 아키텍처로 구현된 점이 저희가 가진 가장 큰 특장점이자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객사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업무 처리 PC나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는 PC의 고유 주소나 이렇게 연동된 활용이나 라이센스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 또 이제 특정 기업의 아키텍처에 종속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뭐 다양한 방식의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프렘 방식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업 내에 대규모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설치 없이 브라우저 통해서 접속하고 계정 가입하는 것만으로 RPA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수준의 업무 외에도 기업 내 개별 사용자들, 즉 원펄슨 원봇 RPA 환경을 제공을 쉽게 해드릴 수 있고 또 모기업이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 계열사나 협력사 또는
심지어 대리점 등에도 RPA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 NC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SaaS 방식으로 RPA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월 과금 방식으로 IT 자산 보유에 대한 부담 없이 RPA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고객들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VPC, 즉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 안에서 RPA를 구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식품회사 경우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IT 자산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 환경이라는 강점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가 RPA 사업자로 채택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의 더 클라우드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나 경영지도 등을 주로 위주로 이제 하는 곳인데요. 이 중 전국의 테크노파크 중에서 한 곳에서 단순히 이렇게 공간이라든가 경영지도 외에 IT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한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했고,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그 클라우드 위에 표준화된 ERP와 MES를 구축을 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RP와 MES 활용하면서 RPA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회를 보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가 독특한 점은 고객사 자체가 또 하나의 RPA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서 2차 고객, 즉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RPA 솔루션 외에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ERP를 활용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표준적으로 활용하는 업무들, 예를 들면 견적이나 발주, 생산 라인 인사관리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RPA와 이 업무 자체를 하나로 결합한 그런 SaaS 기반의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수정 없이 제공하도록 구현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표준 업무 모델 기반 자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현 방안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 솔루션들, 그러니까 외산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지향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후발주자로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부단히 캐치업하고 또 앞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IT 기술 영역과 이제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조금 고전적인 용어로는 MVC,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이런 분리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 요소들 간의 구분을 통해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을 RPA상에 도입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AP의 UI 핸들러라든가, 또 국내에 많이 이제 활용되는 더전 ERP 어떤 UI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 또 RPA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정형 업무 패턴이라든가 파일 핸들링,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 처리 사항들, 그리고 윈도우의 제반 구성 요소를 제어하고 또 그룹웨어와 같이 표준화된 제품들을 제어하는 이런 여러 모듈들을 오브젝트화해서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개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SAP나 더전 등 국내에 굉장히 퍼베이시브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가 활용하는 일정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분석해서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조합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업무, 즉 저희가 통상 E2E, 엔드-투-엔드라고 부르는 업무들로 해당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또 개발 과정을 최소화하면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지금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외산 경쟁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스크 자동화에서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먼저 ERP를 활용하지 않는 업무, 즉 작은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 웹, 어떤 SaaS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작은 규모의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주로 법인 사업자 또는 소기업의 업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RPA를 활용하는 아주 작은 업무 단위들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처리라든가 스크랩, 웹에서 스크랩하는 경우, 또 스크랩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국내 웹사이트가 수십만 개 될 것 같지만 스크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웹사이트는 사실 또 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4대 정부기관과 연동해서 4대 보험 처리하는 또 업무들, 또 은행,
국내 이제 여러 은행들의 기업 뱅킹이나 또 CMS를 활용한 뭐 자금 관리 처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개된 시스템을 통한 이제 송장 처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선제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오브젝트화를 해놓고 그다음에 환경의 설정, 뭐 조합, 그리고 약간의 수정 개발을 통해서 보다 큰 업무, 즉 이런 작은 기업이나 법인 사업자나 뭐 중소기업들의 나름대로의 E2E 프로세스 처리 업무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 이렇게 저희가 구현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들을 현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SI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고객이 직접 선택해서 조립하고 또 고객이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최소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에 일회성 구축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이나 원격 운영이나 개발을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과금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서두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제 세무사의 이제 부가세 처리 업무라든가 뭐 소득세 처리 업무, 연말정산 신고 업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가 적혀 있어서 이걸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업무만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계나 자금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은행의 기업 뱅킹 또 아니면 은행의 CMS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은행의 CMS라는 것은 표준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판매 데이터 관리나 ERP하고 연동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부분들, 즉 회계 데이터의 동기화, 그리고 매출 집계 등을 손쉽게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제2금융권이라든가 관세 또 아니면 지자체 중심으로 이런 방식의 RPA와 업무가 하나로 합쳐져서 RPA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업무 자동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금 방향성을 잡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 이상,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ERP를 대상으로 이런 업무 표준화 모델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RPA와 결합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사실 목표로 하고 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기도 합니다. 기본 기술 구조나 방향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소규모 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ERP나 그룹웨어 또 전후방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공급망, 특히 제조 같은 경우에는 RPA를 활용해서 많이 처리하는 업무가 도면이나 이제 시험 성적서 같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로 규모가 큰 기관계 시스템이나 전후방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표준 업무 모델을 구성해서 하나의 E2E 프로세스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씩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경험상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구매 업무 같은 경우 또 공급망의 발주 업무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구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있는 표준화 가능 업무라고 되어 있는 예시들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라기보다는 태스크 중심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스크 중심의 이제 업무들이 프로세스, 특히 이제 엔드투엔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이제 개별 태스크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자동화 업무 모델, E2E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영역의 표준화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측면으로 본다면 그룹웨어나 ITSM 그리고 이제 공급망 등과 같이 다른 이제 시스템 간의 연계 등도 이 작업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측면에서는 기업 내 결제 프로세스라든가 이렇게 ERP 외에서 처리하는 이제 본원적인 업무 외에 다른 이제 보조 프로세스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깊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본다면 저희가 이제 흔히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OCR이나 챗봇, 또 자연어 처리 등과 연계해서 프로세스의 호루를 없애서 심리스한 자동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런 구성 요소들을 개발하고 조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태스크를 중심으로 오브젝트화 그리고 컴포넌트화를 주로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연말에 거쳐서 내년도에는 바로 이제 이런 유형의 개발 방식 그리고 SI 구축형이 아니고 이런 업무들을 고객사의 표준 모델로 제공하고 과금 형태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 비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고객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SI 구축 방식을 최대한 지향하고 일종의 업무 자체도 RPA와 마찬가지로 구독형, 과금형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표현은 원격 운영이나 지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금 더 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표준 업무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 이 표준 업무 모델을 국내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룹웨어 그리고 ERP, 뭐 SAP나 더전 또 이런 ERP 프로바이더별로 벤더별로도 굉장히 차등화된 여러 이제 등급의 제품들 대상으로 표준화된 업무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이제 본인 시스템에 맞는 표준 업무 모델을 이제 확보하고 단순히 구매한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업무 경우들을 고객이 셀프로 환경 설정하거나 또 최소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반 개발과 운영 환경을 고객에게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흔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데브옵스 기술과 연계해서 고객과 저희가 하나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 플랫폼상에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플랫폼들을 온프레미스 구현 방식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해서 이제 고객사의 IT 자산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저희가 지향하는 크게 한 3가지 방향성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표준화가는 단위 업무들이 있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표준 업무 단위는 이제 RPA 구현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제 상징적인 것들로 내용을 좀 저희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외에 저희가 이제 실제 지금 구현하려고 노력 중인 뭐 산업별로 특화된 또 ERP 벤더사별로 특화된 이제 표준화 업무 단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보내기 전이어서 아직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자료에 담지 못한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는 이제 저희도 그 개별 고객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 또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주로 도전적인 과제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언뜻 이해나 또 가능할까 하고 동의가 어려우신 측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저희 RPA 업계, 뭐 저희 회사뿐 아니라 RPA 업계 전체의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조만간 다가올 가까운 현재라고 좀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PA 시장 다들 모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RPA 운영 체계, 또 RPA 거버넌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SI 시장과 똑같은 방식의 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현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술 구조뿐 아니라 구현이나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RPA 업계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 다 마무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